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칼슘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칼슘 섭취량을 연령별로 다르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5세 이하 유아의 경우에는 500에서 600mg, 청소년은 900에서 1000mg, 그리고 20세 이상 성인은 700에서 800mg의 칼슘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슘의 함유량이 높다고 알려진 식품들이 있는데요. 멸치 2큰술에 칼슘이 90mg이 들어있고 다시마에는 100g에 763mg, 우유 한 잔에는 224mg, 동태 한 토막에는 117mg, 두부 5분의 1모에는 145mg, 그리고 배추김치 9쪽에는 칼슘 32mg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칼슘의 함유량만을 보고 먹는 것보다는 칼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웰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음식을 선택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칼슘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특별히 그렇게 칼슘 생각해서 음식을 고르진 않아요. 칼슘이요? 칼슘 말고 뭐라고 해야 되지? 칼로리? 그런 거밖에 안 먹어. 점심 식사 시간, 김수정 씨는 멸치부터 준비한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멸치. 수정 씨 집에는 365일 멸치가 떨어지는 날이 없다. 저희 집에 원래 멸치를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부터 해갖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애들도 멸치 너무 좋아해서 늘 끊이지 않고 늘 멸치가 가득 있거든요. 오늘의 메뉴는 주먹밥. 물론 여기에도 멸치가 빠지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멸치를 먹어온 수정 씨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역시 멸치다. 특히 수정 씨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멸치를 먹게 했다. 멸치가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인 만큼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메라 어이구 저러네, 어이구 저러네. 저희 아이들도 저를 닮아서 조금 체구가 큰 편이 아니라서 멸치를 많이 먹으면 또 키가 크지 않을까 해서 자주 먹이는데 애들도 어려서부터 먹어버릇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칼슘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음식 멸치. 그러나 멸치로 칼슘을 섭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보다 나트륨의 양이 약 1.5배 정도 많기 때문이다. 생선이나 이렇게 말린 그 어패류 같은 경우에 염분이 굉장히 많이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분 함량이 높은 것은 칼슘의 배설을 오히려 높일 수가 있어서 실제 체내에서 흡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하실 때 최대한 이제 염분 섭취를 낮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칼슘 함량이 높은 또 다른 대표적인 음식 곰국. 그러나 곰국에는 인 성분이 많아서 먹은 만큼 칼슘을 체내로 흡수하지 못한다. 인 역시 나트륨처럼 칼슘을 배설시키기 때문이다. 한때 시금치도 칼슘 섭취를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그러나 시금치에 들어있는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5% 이하다. 시금치에는 수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은 그 칼슘하고 결합을 해서 불용성 염을 형성을 해가지고 흡수율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소화의 마지막 단계인 장에서 체내로 흡수된다. 그러나 장으로 들어온 칼슘이 수산을 만나면 액체에 녹지 않는 불용성 화합물로 바뀌게 된다. 불용성 화합물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다른 음식에 비해 칼슘 섭취가 매우 뛰어난 음식은 우유다. 그러나 동양인의 약 80%가 유전적으로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우유가 잘 소화되지 않는 경우
빵이나 시리얼과 함께 먹으라고 권한다. 또 우유 대신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먹는 것도 칼슘을 섭취하는 좋은 방법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칼슘. 그렇다면 음식 대신 손쉽게 칼슘제를 복용하는 것은 어떨까? 아직 20대인 가정주부 윤진희 씨는 매일 가족들의 칼슘제를 챙긴다. 자, 누가 빨리 먹나 보자. 남편뿐 아니라 어린 두 아이들에게까지 칼슘제를 먹이고 있다. 야, 진짜 잘 먹는다. 키가 쑥쑥 크겠는데? 아이들 뼈 성장이 어느 정도 일찍부터 이미 형성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칼슘도 아이들도 지금 아직 어리긴 하지만 칼슘 보조제 쉽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같이 먹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칼슘제를 먹는 것이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한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루에 이 칼슘의 양이 500mg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장량은 1000mg을 넘게 되는데 부족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유제품이라든지 또는 우유를 통해서 조금 더 얻기를 저희가 바라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칼슘 보조제라든지 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따로 골라서 중점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칼슘제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 칼슘 섭취량이 2500mg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뼛속의 칼슘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금 당신의 뼈도 칼슘이 부족하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건강한 노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생로병사의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드는 골밀도를 다시 늘리기는 힘들겠지요. 뼈 건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최대 골밀도를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서도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칼슘을 꾸준하게 섭취해준다면 노년에는 보다 건강한 뼈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